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의 정혜림입니다. 올 상반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전세가가 하락한 지역이 바로 서초구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미래신도시나 미사, 강변신도시 등 신도시가 최근 들어서 인기를 얻은 탓이라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던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이 선전을 하면서 의외의 선전을 거두는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부동산 시장도 재편이 되고 있고 그 흐름도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를 함께 잘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안전한 투자처 그리고 올바른 주택 구입에 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해봤는데요. 부동산 가이드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생생한 부동산 소식들 전달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고민까지 함께 덜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도 02713-1813번 열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속 시원하게 털어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분도 제 옆자리에 모셔봤습니다. LJ부동산연구소의 임종욱 소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죠. 소장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전달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핫 이슈부터 점검해 보겠는데요.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서울 지역의 평균 집값이 5억 원을 돌파하는 등 무서운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세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양극화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서울 집값 상승세에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양극화 현상, 서울과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양극화 현상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부터 오늘 소장님께서 점검해 주실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 아파트 가격 평균 5억이 넘어섰다라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네,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우리가 근데 그 평균적인 부분이 5억이라고 해서 내 집도 다 5억이 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에 따라 이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무엇보다 이 평균의 함정이라는 부분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최근에 이 부동산 기사를 보다 보면 저희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숨가쁘게 변화가 많습니다. 뭐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해서 또 어디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분양가 5억이 넘어섰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강북 지역과 또 강남 지역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강남 지역은 당연히 5억이 넘어선 지 오래됐죠. 평균적으로 강남 지역은 최근 들어서 이 재건축 아파트를 위주로 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본나라면 평균 3.3제곱미터당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적으로 봤을 때 5억 9천 정도가 평균 가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강북 지역을 봤을 때는 4억 1천 정도가 이제 분양 그 평균 가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 합쳤을 때 5억이다라는 부분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최근 들어서는 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우리가 유행하는 옷을 바꿔 입듯이 이 아파트에 대한 부분,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부분이 좀 더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자,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도 바라본다면 유행하는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실거주자 우선에 재편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성향이 바뀌었다라는 부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자들도 이제는 안정권에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강남 지역은 이런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계속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강북 지역은 아직까지도 강남권보다는 조금 다소 늦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또 핵심 지역을 또 찾아갈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재건축 아파트가 떠오르면서 강북 지역의 목동을 위주로 한 이런 또 재건축 아파트도 가격이 오르죠. 최근 들어서는 또 재개발 지역들도 다소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것처럼 이제는 신축 아파트를 가격이 오름으로써 그 대체제인
재개발이나 재건축 가격이 오르게 되겠고 그 안에서도 또 지역에 따라서 또는 지하철 역세권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시세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느 지역은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하는가 반면 똑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의 아파트는 계속적인 어떤 보합세를 유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처럼 신축 아파트, 즉 분양하는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니까 옆에도 같이 상승한다라는 공식은 깨지고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네. 따라서 선택적인 이 투자에 있어서도 선택하실 때 이 신축급 아파트를 변모로 한 그런 재개발, 재건축 투자 상품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을 때 이 아파트 자체가 이제 10년이 넘어간다라면은 다소 이제 가격이 보합대로 유지되는 그런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되는 상황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 즉 아파트의 연수라든가 또는 위치, 역세권과의 위치 이런 지역들을 정확하게 꼼꼼히 살피셔야지 이 평균의 함정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평균의 함정에 대해서 얘기 듣다 보니까 좀 더 세세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리스크를 또 줄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올바르게 내 집 마련까지 성공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모르겠다. 어려운 부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세미나 자리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은퇴 후를 준비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7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02-713-1813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아무래도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방송 시간 내에 못다한 이야기는 세미나 직접 참여해 보시면서 속 시원하게 털어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보시면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서울 전화 02-2077-6352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겠고요. 문자 번호 02713-1813번으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전화가 걸려와 있네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는 상당히 애뜨신 것 같은데 벌써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네. 아파트를 32평짜리를 샀는데요. 예. 작년 3월 달에 한 4억 5천에 강일 리버파크라고 하나 네. 샀고요. 예, 매수하셨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번에 6월 달에 네. 그거를 하나를 더 샀어요. 강일 리버파크 32평짜리를. 같은 아파트를 하나 더 매입하셨다고요? 예, 예. 투자용으로 샀는데 전세가 작년에 산 거는 4억 1천에 전세가 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산 거는 3억 8천에 전세가 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이제 미사강변 도시가 생기고 있고 그래서 예. 이제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그쪽 동네가 이제 역세권이 이제 된다고 뭐 8호선도 생기고 뭐 네. 5호선도 생기고 뭐 그런다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투자용으로 산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했습니다. 투자용으로 과연 적합한 아파트인지부터 좀 분석해 드리겠고요. 매도 시점까지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장님 만나보시죠. 예,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강일 리버파크를 구입하셨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네. 몇 단지를 구입하셨어요? 지금 4단지 하나랑 6단지 하나요. 4단지랑 6단지를 하셨어요? 네. 네. 일단은 지도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4단지하고 6단지를 구입을 하셨는데 4단지랑 6단지 이쪽 주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바로 옆에 미사지구 있고. 네. 근데 지금 거주하시는 곳도 이 주변이신가요? 거주하는 데는 구분다리역 쪽에 강동구긴 한데 그러시구나. 네네. 10분 그러면 떨어진데. 작년에 3월 달에 4억 5천에 구입하시고 올해 6월 달에 얼마 주고 사셨대? 4억 7천 주고 사셨다고 했었네? 네, 4억 7천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작년 3월 달보다 어쨌든 간에 올해 구입하실 때 2천 더 주고 샀으니까 시세가 그만큼 올랐다고 생각해서 더 구입을 하신 거네요? 네. 근데 전세 가격은 더 떨어지고. 네. 네. 지금 본다라면 이 아파트 10단지 그 밑으로 지금 5호선 자체가 개통이 지금 그 밑으로 이제 개통 예정이잖아요. 네. 네, 네. 그 자체 위치는 좀 아시죠? 네. 이게 이제 미사지구 이제 그쪽을 관통해서 내려가게 되는데 지금 사실 그 사셨던 4단지나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라인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알고 네. 사셨나요?
예, 있어요. 네. 있는데 그쪽에 8호선이 네. 또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공영차고지 쪽에. 네. 6단지 앞에. 좀 전에 이제 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최근 들어서 이제 서울 지역 안에서도 사람들의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양극화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일 그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촉망받는 아파트였죠. 당연히 지하철 개통도 있고 옆에 이제 미사지구도 들어오고 하는데 저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같은 아파트, 그러니까 한 바구니에 똑같은 계란을 담는 방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그 작년에 샀던 분위기가 있어서 또 하나의 아파트를 같이 구입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작년 3월 달이나 올해 6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작년 3월 달에 사신 거는 1년 좀 넘으신 거잖아요. 네. 6월 달에 사신 거는 이제 진짜 한 달밖에 안 됐고.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6월 달에 사신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 건데 지금 일단 지하철 개통에 대한 힘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일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하철 개통과 함께 가격은 다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네. 근데 염려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작년에 구입한 것보다 올해 구입한 게 전세가가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네. 다른 지역은 전세가 지금 다 오르는 상황에서 여긴 떨어졌잖아요. 네. 그만큼 전세 수요자들은 쉬운 얘기로 더 좋은 아파트를 조금 더 주더라도 그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리버파크 아파트가 지금 한 10년 조금 안 됐죠. 네, 한 6년? 7년? 네, 지금 한 7년 정도 이제 돼가고 있는데, 아파트가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아파트의 선호도가 그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두 개의 아파트를 지금 2018년도 정도 되면은 아마 5호선은 개통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하철 개통과 함께 먼저 구입했던 아파트를 빨리 매도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은 같은 단지 아파트 두 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분산 투자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네. 일단 매도 타이밍은 지하철 5호선 개통하는 거를 좀 보면서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고요. 네. 지금 전세 가격은 다소 또 떨어질 확률도 있어요, 확률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금 더 조금 더 생각하셔서 두 개 중에 하나는 빨리 좀 매도를 하시고 하나만 끌고 가시면서 다른 지역에 좀 분산적인 투자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거주하고 계신 곳 인근이다 보니 그리고 먼저 구입한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이뤘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보고 2차 아파트까지 구입하신 것 같은데요. 한 내후년쯤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5호선이 개통 시점에 따라서 4단지 먼저 매도 보시고 추후적으로는 좀 분산 투자를 해보자라는 결론 내주셨으니까 다음번에 매도 후에 다른 곳에 투자하실 때는 미리 점검받고 매수에 나서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두 번째 시청자가 기다리고 있네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제가 그 수원시 화서동에 네. 동문 굿모닝 30평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 전망이 궁금하고요. 네. 또 만약에 갈아탄다면 그 강서구의 마곡 그 가양 2단지하고 예. 그 일원동의 까치마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구입을 한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지. 알겠습니다. 그럼 네. 현재 이거 수원 화서동문 여기에 거주 중에 계신 거예요? 아니면 임대 놓고 계시는 거예요? 임대하고 임대 놓고 있어요. 투자용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이걸 매도해서 재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재투자도 괜찮고 네, 그게 추가적- 전망이 좋으면 그냥 놔두고 알겠습니다. 마곡이나 일원동 쪽을 하나를 더 하고 싶었어요. 추가 매수까지 할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우선 네. 임대 놓고 계신 아파트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장님 네. 만나보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수원 화서동에 있는 굿모닝 아파트인가요? 네네. 네, 일단은 그건 보유하고 계시고 일단 그거를 판매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뭐 일원동이나 또는 마곡으로 이제 움직이고 싶으시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네. 그쪽에 수원 쪽에 이제 지금 신분당선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오래 갖고 간다 그러면 그건 그냥 놔두고 네.
제가 이제 그 일원동의 까치마을이나 또 강서 그 2단지 네. 그 둘 중에 하나 더 매수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내용이 좀 많으니까 우선은 보유하고 계신 거는 좀 더 보유하셔라라고 결론부터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일원동하고 마곡지구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 뭐 지금 일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세가 죄송하지만 어떻게 되시죠? 저는 60대인데 저희 애들이 있어서 애들 네. 앞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앞으로 구입하는 아파트는 뭐 거주는 안 하실 거고 네. 그냥 투자 목적으로만? 네네. 아, 사실 그 까치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문의를 하시면 저는 굉장히 흐뭇한 미소가 나는 아파트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위치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모님도 모시고 싶을 정도로 그런 지하철 역세권에 또 산도 있고 또 병원도 있고 최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원하는 그런 딱 위치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그 일원동 또 현대아파트 루원하임도 또 이렇게 분양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했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이 지역의 아파트 지금 까치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일단은 가정이 되거든요. 네. 네. 이제는 아파트를 사실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되시는 분들이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실거주 목적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일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앞으로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좀 더 발달하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연세 있으신 분들이 거주 목적이나 또는 재건축이 됐을 때는 훨씬 더 좋죠. 그런 면을 봤을 때 투자 가치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마곡지구죠. 마곡지구를 보시는데 상당히 사실은 여기 일원동이랑 마곡지구는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지도상으로도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 상당히 멀리 이동을 해야 될 정도로 이제 거리가 먼데 어머니께서 보시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그 공부는 참 많이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핵심 지역을 잘 알고 네, 계세요. 위치를 이게 정확하게 잘 찝으시는 거 보면 지금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자녀분이 혹시 여기 거주를 하실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도 투자로 하고. 여기도 투자로.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이제는 아파트도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업무 지역이나 또는 상업 지역 부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지금 강남권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뭐 핵심 지역을 찝는 게 강남 지역이라든가 또 영등포 그리고 도심 지역을 찝는데 여기가 바로 업무 지역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을 찝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경기 남쪽도요. 결론적으로는 광교나 이런 데도 신분당선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결국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가격이 올라요. 마찬가지로 마곡지구도 아파트만 들어섰으면 절대 가격이 오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들이 들어오면서 또 9호선의 연결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도 가격은 사실 좀 많이 상승한 편이지만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솔직히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지역들은 전부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이 지역 다 괜찮으니까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대신에 계약하실 때 보다 이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도 같이 전문가한테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그리고 계약하시면 뭐 아마 실패 없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최근에 트렌드에 맞는 그리고 인기 지역을 잘 꼽아 오신 것 같습니다. 우선 임대 놓고 계신 아파트는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고요. 입맛에 또 잘 맞는 아파트 골라서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세세하게 상담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갖고 전화 주셨나요? 저는 서울 동작구 본동. 예. 본동의 135-1번지에. 135-1번지, 네. 예. 다세대 거기 지금 건축 중이거든요. 예. 그래 노들역 3번 출구에서 거기 한 1, 2분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네. 거기 지금 한 11평, 12평은 조금 못 되더라고요. 그 투자 목적은 어떤지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매수하기 전이신 거죠?
예. 네,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다세대 주택 과연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좋은지 궁금하다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전망 어떻게 나올까요? 괜찮을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시는 거는 어떻게 뭐 월세를 받으실 목적이신가요? 아니면은 뭐 시세 차익이세요? 어떤 목적이세요? 시세 차익으로요. 시세 차익 그럼 뭐 혹시 전세를 끼고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본동이 위치상으로 보면은 여기 지하철 노들역에서 가깝죠? 예. 3번 출구 꼭 바로 도보로 한 2, 3분이면 될 것 같은데. 네. 예.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전에도 제가 마곡지구를 말씀드렸었는데 네. 예. 9호선 라인을 따라서 가격들이 꽤 많이 상승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혹시 분양가 얼마 정도로 얘기 들으셨나요? 거기 2억 5천이라더라고요. 2억 5천 정도요? 예. 네. 지금 어쨌든 말씀하셨던 본동 같은 경우에는 노들역하고 지하철역 가까우니까 요즘에는 그 트렌드 자체가 바로 역세권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역세권 중에서도 몇 호선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일단 네. 9호선을 끼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강남하고 여의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아마 지금 현재 노들역을 이용할 수 있었을 때 이 상품을 분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강남하고 여의도 접근성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공략을 했을 것 같고 어머니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나 싶은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근데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입지 여건 그리고 두 번째 개발 호재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입지 여건은 상당히 좋은 편이죠. 좋은 편인데 이 지역의 특별한 개발 호재는 우리가 보는 뭐 재개발이나 지금 재건축 이런 지역에 대한 개발 호재를 좀 더 봐야 되거든요. 네. 예, 이번에도 그 새로 분양한 흑석동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가 상당히 좀 높게 이제 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실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매도 계획을 또 잡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머니도 지금 전세를 껴서 산다는 건 소액으로 투자하셔서 나중에 전세가라든가 또는 매매가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일단 입지가 좋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정권에 투자는 하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네. 두 번째 거기에 자체적인 개발 호재가 좀 더 있다라면 더 좋은데 이 지역에 지금 당장에 어떤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더 좋아지만 호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전한 투자는 가능하지만 아주 큰 목표를 잡기보다는 그냥 소액 투자해서 소액으로 좀 더 벌어가는 정도의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네. 그리고 계란을 아까 좀 전에 통화하신 분처럼 좀 더 나눠 갖는다라는 생각에서 여기에다가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시기보다도 조금 더 분산 투자 중에 하나의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고 상품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이제 저거 재개발이 이제 없네요, 그때 그 주위에. 네? 단지 재개발이 앞으로 예, 주변에 이제 재개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재개발이 된다면 주변 기반 시설도 좋아지고 또 거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다세대 주택도 토지 상승 가격에 준해서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격 상승이 있다라면 다만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전세 끼고 갔을 때 많은 돈 투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에서 소액 정도 하시고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시고 또 투자 전략도 괜찮으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를 약간 낮춰 잡으면서 좀 안정적인 투자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답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많은 얘기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 짓겠고요. 세미나 일정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 도와드릴게요.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은퇴 후를 준비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세워주실 거고요. 7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02713-1813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많은 분들이 자신이 익숙한 지역 그리고 자신의 그 둘레를 못 벗어나고 우물안 개구리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미나와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조언해 줄 만한 사항이 있다면 한번 안내 도와주시죠. 예, 사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또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약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앞으로의 어떤 전략과 그리고 또 지역 그리고 투자될 수 있는 상품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또 강의를 드리고요. 또 끝난 다음에는 또 1대1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절세 방안 뭐 이런 것까지 다 상담이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전화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꼭 한번 세미나 참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LG부동산의 임종욱 소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네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돈이 되는 매물 정보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만난 시청자도 다세대 투자를 할 때 입지는 좋았지만 개발 호재가 약간 부족한 점이 단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두 전문가가 면밀하게 분석을 끝낸 다양한 매물 정보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함께 보시면서 자신의 투자처 함께 모색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매물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바로 전화 걸어주세요. 서울 전화 02-2077-6394번 활짝 열어두고 시청자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죠.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그리고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손은경 소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차트레대로 매물 정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간략하게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김원준 팀장님, 오늘 어느 지역에 어떤 매물인가요? 네, 오늘은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오늘 부동산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용산에 대한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드리려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용산의 매물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원효로라든가 아니면 효창동, 아니면 용문동 등 다양한 용산에 있는 투자처들 분명히 많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곳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동으로 비교하자면 한전부지 바로 옆집에 투자를 하신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캠프킹 기지 바로 옆쪽에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 자, 바로 한강로 1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권, 그러니까 용산에서 일어나는 대형 개발 호재들 바로 그 속에 쌓여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캠프킹 기지 바로 입구에 해당하는 지역, 그 지역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최대 개발 호재 인접한 지역의 매물 정보 들고 나오셨으니까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손은경 소장께서 준비하신 매물도 함께 기다려집니다. 어떤 매물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불을 한번 떼보면요, 따뜻하게 뜨거운 핵심적인 중심지가 여기가 조금 옆으로 이제 차츰차츰 퍼져가지고요, 같이 또 온기가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강남과 서초권의 부동산 투자 열기 굉장히 뜨겁지 않겠습니까? 바로 강남과 서초권의 열기를 바로 이어서 또 같이 그런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강남 4구라고 불리는 동작구입니다. 동작구에서도 동작구의 핵심 사당동인데요. 이것은 지리적으로 서울의 굉장히 중심지죠. 우리가 동작대교만 건너면 용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와 강남을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도로적인 접근성이 조금은 좀 부족했던 면이 이제 향후에 장제 터널이 뚫리면서 도로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고요. 또 최근에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이용을 해봤었는데요. 바로 금천구 시흥과 그다음에 서초구 양재 IC까지 약 5분에서 약 7분 정도면 굉장히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로 접근성의 호재가 또 생겨서 향후에 미래 가치가 훨씬 더 높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곳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바로 강남 지금 한참 분양의 핵심이죠. 그래서 개포지구의 분양이 굉장히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바로 윗동네 도곡동입니다. 이 도곡동은 바로 대치동과 바로 연접해 있고요. 또 바로 좌측으로는 또 양재동에 가깝죠. 그래서 서초와 바로 강남권 전역에 우리는 개발 호재의 어떤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더욱이 이제 강남권의 업무지구와 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 또 바로 옆에 있는 대치동의 학원가의 강사진들이나 또 학원생들의 또 임대 수요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래서 향후에 임대 수익으로서 강점을 갖고 있는 도곡동에 있는 불량 원룸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총 3가지 매물 시청자 여러분들께 차례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오늘 먼저 가볼 지역은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남성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내년 1월쯤에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6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6,9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5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금 1,9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동작구 매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역에서 도보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 같은데요. 입지 여건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7호선 남성역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한정거장만 가면 이수역, 더블 역세권이죠. 7호선과 4호선 있는 이수역과 한정거장인데요. 이수역도 도보로 한 7분에서 8분 정도면 접근할 수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사당역이 있죠. 사당역은 2호선과 또 4호선이 지나가는데요. 이것도 한 10분에서 11분 정도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마을버스 이용한다면 더 빨리 가겠죠. 이렇게 이 교통망 쪽으로 전철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사당동, 방배동과 연접해 있습니다. 서초구 방배동과 연접해 있고 특히 강남 서초권으로서 진입하는 동작구의 핵심입니다. 서부권에서 첫 서초권과 맞붙는 그런 동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초권 강남권의 접근성 굉장히 좋아서 특히 이제 직장이 이제 강남권에 있으신 분의 출퇴근들의 임대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전세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뭐 90%에 육박할 정도로 전세 비율이 높은데요. 전세가 비율이요. 최근에 이제 그 전세가 들어오는 그런 가격적인 그 측면을 봐더라도 눈에 띄게끔 굉장히 그 임대 수요가 많다라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철권뿐만이 아니라 바로 동작대교도 바로 위쪽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용산의 접근성, 그리고 올림픽대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의도라든가 또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우리가 과천, 사당을 남태령을 넘어가면 과천 쪽으로도 이동 굉장히 좋고요. 자, 우리가 이제 서초권과 강남권 갈 때 남부순환로를 지금 이용하고 있지만 이제 향후에 2019년에 장제터널이 뚫어진다 그러면 바로 사당로에서 서초대로 강남 테헤란로까지 다이렉트가 연결이 돼서 우리가 잠실까지도 한 번도 좌회전 우회전 할 필요 없이 직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이 뚫린다는 것이 이제 그 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인근에는 또 대학도 많습니다. 숭실대학교라든가 중앙대학교, 총신대학교, 또 서울대학교. 그렇기 때문에 대학가의 임대 수요도 굉장히 넘치고 또 특히 이제 주변에 그 녹지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죠. 42만 평의 국립현충원, 그다음에 까치산공원, 또 관악산 둘레길까지 연결이 되고요. 또 특히 이제 투룸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가 애 하나 있는 분들이 주거 생활하시기 굉장히 좋은 부분들, 뭐 재래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센터,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리고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의 그다음에 아이 하나나 둘 키우신 분들의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그 재래시장이나 마트들이 많기 때문에 근린 생활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거주하시는 임대 수요층들한테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세가율이 90% 육박하는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실거주자 중심의 임대 수요층이 두터운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또 교통을 중심으로 한 개발 호재도 많은 것 같고 다른 개발 호재까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호재들이 있나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뭐 장제터널 많이 들어서 아시겠고요. 2019년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개통이 됐죠.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7월 3일 날 개통이 됐는데 제가 직접 차로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천구 시흥에서 서초구 서초구의 우면동에 있는 양재 IC까지 출발을 해서 달려보니까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죠. 우리가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한다 그러면 뭐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를 아주 단거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 호재가 바로 개통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사당동 바로 옆에 우리가 이제 동작대를 건너면 방배동인데요. 이 방배동에는 서울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이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이미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주가 끝났고요. 자, 방배 6구역과 5구역이 곧 이제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면 이주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 두 구역만 해도 이주 세대 수이 약 3,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에는 임대가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실거주하시는 분들의 또 실수요층 때문에 또 시세적인 부분도 굉장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사당동이기 때문에 사당역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개발, 그 다음에 바로 사당로, 본 매물에서 가까운 남성역이 지나가는 사당로의 확장. 우리가 이제 남사초등학교 앞에까지 이미 확장이 1, 2차 구간이 확장이 됐고요. 향후에 이제 본 매물이 있는 지역부터 저 숭실대 가는 쪽까지도 3차로로 확장이 됩니다. 장제터널과 같이 맞물리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남성역의 역세권 개발이 또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통을 중심으로 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좀 상반기쯤에 완공된 건물을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리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투룸인데요. 지금 이 지역에 오시면 아마 작년에는 굉장히 신축 매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히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땅값이 굉장히 올라감으로써 이제 신축으로서 이제 공사하시는 그런 지역이 많지 않다라는 게 좀 포인트고요. 특히 이제 2개동의 단지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1개동짜리에 있는 단세대보다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3베이 구조로 우리가 거실과 이렇게 주방이 또 별도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투룸의 작은 투룸보다는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실 공간을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1층에 보안문과 CCTV, 그다음에 주차장도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고, 특히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하시기에도 참 불편이 없고요. 특히 투룸에 현관 중문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실에 에어컨, 그다음에 무인 택배함과 개별 창고까지 아주 완비하기 때문에 임대 놓으실 때 아주 다른 어떤 매물보다도 임대 수요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타입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가격까지 체크해 볼게요. 네, 2억 6,900만 원인데요. 우리가 이제 전세로 투자하실 경우에 약 1,9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월세로 수익적인 측면으로 가겠다면 3천에 약 80에서 85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유의사항은요? 자, 우리가 이제 향후에 자금 흐름 좀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요즘 대출이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금 계획을 좀 꼼꼼히 미리 세우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매물인지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두 번째 매물도 빠르게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어서 가볼 지역은 용산구 한강로 일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4호선과 6호선 삼각지 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올해 8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5층 건물에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4억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3억 2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금 8천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한강로 일가에 위치한 매물 정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부터 좀 자세히 풀어봐 주시죠. 네, 앞에서 제가 잠깐 그 용산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삼각지, 지금 지도가 나가고 있죠. 자, 이 지도를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물 위치에서 바로 위쪽이 캠프킴 기지가 들어서는 쪽이 되겠고요. 네. 지금 아래쪽으로 지금 파랗게 표시가 된 부분이 바로 용산역. 용산역에서도 수많은 개발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곳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역에서는 4호선과 6호선 삼각지역에서 걸어서 2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이곳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용산역과 신용산역 그리고 위쪽에 남양역 그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용산역까지는 직선거리로 800m밖에 되지 않고요. 위쪽에 있는 캠프킴 기지까지는 직선거리로 300m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머릿속에 그려지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 이곳 같은 경우 용산 전쟁기념관 역시 바로 옆쪽에 위치해 있고 또 그 이외에 용산 가족공원 역시 바로 뒤쪽에 드넓게 펼쳐져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용산에서 일어나는 대형 개발 호재들 그 한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준 것처럼 개발 호재들이 또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개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네, 오늘은 사실 용산 개발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매물을 소개해드린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캠프킴 기지 60층 높이 그러니까 63빌딩 높이의 7개에서 8개 동이 바로 위쪽에 들어서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대규모의 개발, 그러니까 장기적인 개발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이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용산의 이미지 자체가 많이 바뀌어져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 흙먼지가 날리지만 이 캠프킴 기지까지 완성이 되어 있을 때는 아마 지금 상상하실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개발 이외에도 한강로 도시환경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금 이곳 삼각지역 주변으로 해서 40층 높이 5개 동의 주상복합 업무 시설이 또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 이미 조합원들끼리 지금 말이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곳 역시 캠프킴 기지와 함께 발맞추어서 개발이 될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산에서 사실 개발되는 것들 지금 많이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 같은 경우 레미안 용산이라든가 용산 프리지오 서밋 등 또 그 위에 다양한 대형 호텔들, 그러니까 역사 호텔들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용산역 같은 거에 있는 개발 같은 경우 지금 아마 방문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이외에 더 다양한 어디였죠? 그 아모레 퍼시픽 사옥 역시 지금 이것도 역시 개발이 되고 있고 이곳에 이제 업무 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수많은 임직원들의 수요와 함께 용산역에서 일어나는 주상복합과 캠프킴 기지에서 일어나는 주상복합 사업들 자, 이것들이 모두가 완성이 된다면 대기업들과 중견기업 이쪽으로 많이들 이사를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임직원들 역시 따라서 움직여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 소액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들어가기 힘듭니다. 자, 그런 만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들, 그 지역들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드리는 거고요. 네. 그 이외에도 다양한 또 국제 업무 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17만 평이었지만 현재는 12만 평으로 줄여서 현재 코레일 쪽에서 용역 검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만큼 다양한 개발 사업들과 함께 향후 10년 뒤의 미래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모를 할 거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 호재에 인접해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수혜가 또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건물까지 좀 들여다보겠는데요. 준공까지 한두 달 정도 남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골조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라서 지금 실제로 방문해보시면 직접 내부 모양 확인을 가능하시겠고요.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층에는 전부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딱 5층에 2개만 이렇게 복층 형식으로 된 투룸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층에는 투룸이 2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투룸과 거실 그리고 부엌,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복층에는 따로 이제 창고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다른 서재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나온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도 체크해 주시죠. 네네, 이곳 같은 경우에 지금 매매가가 4억이 되겠고요. 전세가는 3억에서 3억 2천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 만큼 사실 소액으로
단기적인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릴 수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자, 하지만 장기적인 미래, 용산의 미래를 보시고 장기적으로 돈을 묵혀두실 분한테는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시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진입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유의사항까지 점검해 주시죠.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곳 같은 경우에는 소액, 그러니까 네. 단기 투자처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 만큼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 하지만 용산 같은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고 향후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그러한 지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방송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예. 못하겠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따로 전화상으로라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매물은 좀 장기적인 관점이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산구 한강로 일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매물만 남겨져 있는데요. 마지막 지역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예, 세 번째 지역은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3호선 매봉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올해 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된 건물입니다. 5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1,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1억 8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 실투자 금액 3,5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도곡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촌으로 잘 알려진 지역인데 역세권 매물 선점해 오셨네요. 입지 여건부터 풀어봐 주시죠. 네, 맞습니다. 부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지역을 가보시면 일단은 한적하고 그다음에 조용하고 주변에 고급 주택가로 형성이 돼 있다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초초 역세권 바로 전철역에서 걸어서 1분에서 2분밖에 안 걸립니다. 뭐 우리가 엎어지면 코 닿을 때라고 하죠. 네. 초 역세권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안성맞춤일 것이고요. 특히 임대 수요층들이 찾는 바로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 도곡동 바로 서초권과 강남권을 아울르기 때문에 뭐 강남이나 서초권역 뭐 테일한로를 중심으로 한 업무지구나 아니면 강남대로변에 있는 업무지구에 또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떠오르는 또 신흥 업무지구죠. 양재역 주변과 그다음에 양재IC 주변에 R&D 특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보통 대중교통으로도 10분, 차량으로 한다래도 5분에서 10분 정도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도로망 아까 말씀드린 강남대로라든가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의 서초IC와 양재IC, 그다음에 남부순환로,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과 그다음에 외곽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그 포인트가 굉장히 많고요. 또 매봉터널과 그다음에 구룡터널이 있기 때문에 역삼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분당 판교로도 이동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고요. 자, 주변에 이제 또 특히 본 매물은 바로 매물 뒤쪽, 우리가 북쪽이죠. 북쪽은 도곡공원이 감싸고 있고요. 아래쪽엔 양재천이 흘러가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도 배산 임수형에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근데 주변에 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그 마트, 뭐 우리가 편의 시설로 갈 수 있는 곳은 강남권에 다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또 핵심 지역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건 도곡동, 대치동과 그다음에 강남권에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육과 관련된 뭐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실수요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원인이 강남발 재건축입니다. 바로 인접 지역에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호재를 또 빼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호재 여건도 좀 체크해 주시죠. 그렇죠. 지금 뭐 그 서울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 가면은 빼놓을 네. 수 없는 개포동이지 않습니까? 개포동 지구의 분양이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분양가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개포 지구가 바로 도곡동 아래에 바로 연접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영향 때문에 꾸준하게 땅값과 그다음에 임대가, 그다음에 매매가를 꼭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런 뭐 개포 지구의 뭐 재건축 개발 앞으로도 꾸준하게 뭐 1단지, 4단지 곧 올해 말이라든가 내년 초에 또 이주가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을 또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양재동 R&D 특구의 개발 이제는 계획이 곧 가시화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호재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자, 강남이지 않겠습니까? 강남권에도 가장 메모드급의 기발 호재, 바로 국제그룹 복합단지 삼성동에도 준비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파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또 차량으로 한 15분 정도 가면은 KTX 수서 역세권 개발이 또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의 양재시 주변에 서남 영업소죠. 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곽으로 이동하실 때도 교통적인 부분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역세권에다가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된 입지 속에 개발 호재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까지 좀 추가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이미 준공이 좀 완료된 건물이라서 시청자 여러분도 좀 안심하고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건물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미 준공이 됐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서 외관이라든가 내부까지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방 1개와 욕실, 그다음에 불량 원룸이기 때문에 주방하고 별도로 침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5층까지 편하게 올라가셔도 되고 또 주차장도 널찍합니다. 그래서 주차하시기 굉장히 좋고요. 또 풀옵션으로 다 에어컨도 갖춰 있기 때문에 임대 바로 놓으실 수 있고 또 임대 맞추게 되면 꼬박꼬박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물까지 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주고 있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이 동네가 동네다 보니까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요? 네, 이제 뭐 가격적으로는 조금 비싸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임대 수익적인 네. 측면과 그다음에 안정적인 측면을 좀 본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가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매매가는 2억 1,500만 원, 우리가 전세로 보실 경우에는 약 3,500만 원 정도 투자 예상이 되고요. 자, 우리는 이제 월세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보증금 1,000에 월 한 80에서 85만 원 정도 보시면 우리가 요즘 초저금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 금리에 비한다 그러면 그 몇 배의 아주 알찬 그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매물은 좀 월세에 적합할까요? 아니면 좀 차익형에 적합할까요? 월세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향후에 또 시세 차익까지 같이 한번 네. 누려보십시오. 예, 우선 월세 조건이 좀 더 좋겠고 향후에 시세 차이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아무래도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될 텐데 이 지역에 유의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실까요? 네, 그 투자하실 때는 뭐 도곡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네. 어떤 지역에 가시더라도 내가 투자하실 때는 이제 임대를 놓으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월세를 놓으시든 아니면 전세를 놓으시든 내가 투자하시기 전에 그 금액 내가 과연 임대가 될지 우리가 이제 주변에 중개업소를 통해서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임대 수요층들이 과연 있는지 입지적인 부분도 꼭 짚어보셔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건물이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꼭 방문해 보시는 건 권하셨고요. 자신의 투자 목적에 따른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주변 부동산과 함께 잘 임대 수요층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보면서 올바르게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발빠르게 매물 정보 만나봤습니다. 매물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서울전화 02-2077-6394번 방송이 끝난 후더라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매물에 대한 상담 이어가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 손은경 소장의 세미나도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세미나일지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1:1 부동산 무료 상담을 진행하실 겁니다. 소액 부동산 투자 성공으로 이끄는 법에 대해서 풀어주실 거고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선착순으로 5분만 모신다고 하네요. 02-2077-6394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총 5분만 모셔놓고 1:1로 좀 심층 상담을 이어가실 것 같습니다. 직접 참여해보시면 아무래도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방송 중에는 어떤 지역을 특정 지역을 꼭 집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지역까지 꼭꼭 집어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니까 한번 시간 내 모셔서 참석해보셔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마구마구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느 정도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지금까지 돈이 되는 매물 정보는 투데이 부동산 투자 연구소의 손은경 소장 그리고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두 분과 함께 꾸려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두 분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